여기 실내 구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실내 구간. 여기 뭐 출제 행시 요거 보시면 보평균 m에 대한 신뢰도 뭐 실내 구간 이렇게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표본 평균, 그러니까 우리 알죠? 이렇게 추출을 샘플의 어떤 평균들을 갖고서 또 평균을 다시 내가지고 이런 것들을 구해냈었어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썼어요? 뭐 이렇게 하고서 이런 식으로 여기는 사실 표준 편차인데 원래 모집단과 비교해 보면은 모집단의 평균과는 같고 이렇게 이런 거를 이론적으로 따른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으로 이렇게 추론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역으로 추론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변수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전체가 있을 때 일부를 잡고 뭐 5명 잡고 5명 잡고 5명 잡고 5명 잡고 5명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표본의 평균을 갖고서 그걸 변수로 하는 어떤 그래프를 그린 거고요. 그 표본의 평균이라고 하는 요 값이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m이요 그대로 평균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요걸 가지고서 역으로 이걸 추론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간단히 얘기하면 표본을 뽑아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모집단의 정보입니다. 근데 모집단의 정보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평균과 분산, 요거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내는 지금 과정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서 원래 모집단의 평균을 추측해내는 과정이에요. 그때 여러 가지 개념어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신뢰도라는 게 있어요. 신뢰도라는 것은 이 정도로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97% 신뢰할 만하다, 99% 신뢰할 만하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신뢰도가 나오고요. 요거가 연결되는 게 뭐냐면 신뢰상수라는 게 있어요. 신뢰상수 나중에 알아두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는 거는 신뢰 구간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신뢰 구간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로 신뢰 상수와 관련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이 요만큼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말은 굉장히 어려운데 문제 풀면 되게 쉬워요. 평균이라는 건요 이렇게 추측합니다. 보세요. 실제 모집단의 평균이에요. 모집단의 평균은요 이렇게 모집단의 평균이 F 됐을 때 어떤 뭐 99% 그래요. 100분의 99라고 하죠. 자, 이런 형태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돼요. 결과중심적으로 또 자세한 증명은 나중에 다시 해드릴 거예요.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표본 평균이에요. 표본 평균이 예를 들어 30이라고 하죠. 이게 30이다. 얘가 30이다. 그리고 요 값이 물론 표준 편차도 있고 표본의 크기도 있는데 요 값이라는 게 만약에 1이 나왔어요. 얘도 1이 나왔어요. 그러면 29에서 m 모집단의 평균이라는 게 31 사이에 있을 확률이 몇이다? 99%다. 지금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조금 더. 지금 요 값과 요 값의 차이를 갖고서 이 차이가 뭐예요? 신뢰 구간입니다. 신뢰 구간이 아니라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데 차이라고 그렇게 하면 되네요. 요 지금 29에서 31까지, 29에서 31까지 즉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바로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고 해요. 즉 신뢰할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요게 뭐야? 우리가 추측하는 평균이 여기에 속할 확률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신뢰도가 됩니다. 신뢰 상수는 뭐냐면요. 바로 요 값이에요. 여기 K 부분이 바로 신뢰 상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K가 크면 클수록요. 이 차이가 벌어져요. 생각해보세요. 이 값은 여기 양수거든요. 그럼 이 값이 커져버리면요. 이 표본 평균으로부터 큰 값을 빼고요. 그렇게 되면은 큰 값을 더하니까 좌우로 벌어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요. 사실은 거기에 평균이 속할 확률은 당연히 커지겠죠. 즉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추측을 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어떤 신뢰상수를 다른 신뢰상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 확률은 어떻게 돼요? 훨씬 커진다고요. 100분의 99보다. 왜요? 신뢰 구간을 늘려버리면은 이 평균이 이 의미가 그거거든요. 모집단의 평균이라는 게 28에서 32 사이에 있을 확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을 확률과 여기에 있을 확률을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여기에 있을 확률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이 값은요. 아까
신뢰도랑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신뢰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도 커져요. 그래서 구간이 길어지죠. 그렇게 되면 더 많이 속할 확률도 높아져요.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신뢰도가 높은 경우는요, 다시 신뢰도가 이렇게 높은 경우는요, 이게 많이 벌어져 있잖아. 그럼 정보로서의 활용 가치는 떨어지게 돼요. 이해돼요? 이게 좁으면 좁을수록 좋잖아요. 야, 한 29.5에서 30.5 사이에 있어, 이렇게 이게 정확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걸 줄이게 되지만 반대로 이 확률은 내려가겠죠. 그 안에 속할. 그러니까 실제로 결국에는 그 정확도를 높이는 거, 모집단이 어디에 속할 확률, 즉 모집단의 평균보다 그 정보를 완벽하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뭘 높이는 거야? 얘를 높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지금 표본의 크기거든요. 즉 샘플링을 할 때 내가 요거를 5로 잡을 수도 있어요. 5씩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많이 크게 잡았어. 10씩 잡았어요. 그럼 10, 10, 10, 10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0으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전체 값은 작아지죠. 그죠? 이게 작아진다는 얘기는 얘로부터 빼지는 값이 작아짐으로써 이 폭이 작아지는 결과를 초래해요. 그 얘기는 뭐야?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많은 사람을 많은 횟수로 더 조사를 많이 할수록 당연히 얘를 추론내는 거, 그 모집단의 정보라고 하는 평균을 추론내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가 신뢰도고요. 그리고 요거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문제 보시면 그냥 기계적으로 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 뭐가 되냐면은 바로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이렇게 들어가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요게 뭐예요? 표본의 크기. 그리고 이걸 뭐라 그래요? 신뢰 상수라고 해요. 이해됐죠? 신뢰 상수랑 신뢰도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보시면 써 있어요. 신뢰 상수가 3이다, 몇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 3이라고 잘 안 써 있지만 써 있게 돼요. 한번 같이 문제 풀면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죠. 자,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집단, 모집단에서 16개의 표본을, 표본의 크기는 16이고요. 표준 편차는 3입니다.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을 추정하였더니 신뢰 구간의 길이가 2였다. 자, 여기서 신뢰 구간 나오는데 보세요.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것은 잘 보세요. 얘랑 얘의 차이죠. 그럼 계산해 볼게요. 얘에서 얘를 빼면 뭐가 나오냐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2k 루트 n분의 이렇게 시그마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바로 신뢰 구간의 길이 L입니다. 그죠? 그냥 L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됐어요? 그러면 요게 신뢰 구간의 길이래요. 문제 한번 볼게요. 표준 편차가 4 대입하시고요. 표본은 16개 이렇게 됐죠. 그랬을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몇이었대요? 2였대요. 그럼 요거 2 됐죠? 그럼 K는 몇이냐면 1인 걸 알고 있죠. 같은 신뢰도라는 건 신뢰 상수가 같은 걸 의미하겠죠. 무슨 얘기냐면 신뢰 상수라는 것은 신뢰도와 연관이 있는 값이에요. 신뢰도를 키워주냐 작아주냐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신뢰 상수도 커지냐 작아지냐 이렇게 똑같은 관계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신뢰들로 모평균을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1이 되도록 합니다. 자 보세요. 신뢰 구간의 길이가 1이 되는데 같은 신뢰도니까 같은 신뢰 상수 대입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표준 편차는 안 바뀔 거고 여기 표본의 크기가 몇이 돼야 되냐는 거죠. 그죠? 이게 1이 되려면 얘가 몇이 돼야 돼요? 제곱배가 돼야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지금 얘네들 보면 8 나오니까 얘는 몇 대? 64 이렇게 돼야 돼요. 됐어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그냥 2배가 아니라 4배가 돼야 되죠. 근데 4배가 돼야 된다 이거까지 외울 건 없고 지금 요거를 지금 기억을 하시면 돼요. 또 하나 즉 다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려워 보이지만 처음이라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대입한 거죠. 그죠? 그래서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건 신뢰도가 같은 상태, 즉 신뢰 상수가 그것과 연동되어 있는데 그 값이 같은 상태에서도 이 뽑은 횟수가, 그지? 그 표본의 크기가 증가해 그러면 신뢰 구간이 짧아지죠. 신뢰 구간이 짧아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죠. 그죠? 야, 여기서 예를 들어서 미강의의 점수는 예를 들어서 10점에서 90점 사이일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구간이 길어버리면 이게 생각해보면은 확률은 높아지죠. 여기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뭐 99%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줄였어요. 뭐 미강의의 점수는 뭐 이를테면은 이렇게 줄일게요.
뭐 30에서 뭐 60 사이야 이렇게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신뢰도가 높아진다고요. 이해돼요? 왜요? 구간을 줄였기 때문에. 즉 신뢰 구간을 줄이게 되면은 신뢰도 자체는 작아지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요 신뢰 상수와 신뢰도가 연동이 되어 있고 이것은 상수 취급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보통 나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보죠. 다시 한번 더 펴볼게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자, 4번 한번 볼게요. 4번. 어느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은 표준 편차가 몇인 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볼게요.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해요. 이 학교 학생 중에서 이미 추출한 100명, 그래서 이미 추출 표면의 크기 100이죠.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컴퓨터 사용하는 시간을 조사할 때 평균이 P였다 이렇게 돼요. P. 좋습니다. 한번 신뢰도로 한번 계산을 또 해보죠. 그리고 여기서 신뢰 상수는요 맨 아래 다 뭐 시간 다니는 시간에 다니는 시간이고 여기 1.96이다. 이게 신뢰 상수예요. 지금 0.95가 나온 게 95%의 신뢰도를 갖는다는 뜻이고요. 1.96이 지금 신뢰 상수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문제 될 건 거의 다 나왔어요. 자, 평균이 P였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지금 같이 한번 해보죠. 자, M이라는 것은 요 모집단의 평균이라는 것은 표본 평균의 평균이 P에서 루트 K N분의 이렇게 플러스 K 루트 N분의 감마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은 요게 7.4라고 지금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7.4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나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죠. 표준 편차가 몇이라고 나왔냐면은 요 그대로 대입해서 2라고 나와 있고요. 이게 100이라고 했으니까 루트니까 얘는 10이 이렇게 되고요. 지금 여기 신뢰 상수는 1.96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1.96 이렇게 나오고 있죠. 됐죠, 그죠? 그런데 이 값이 얘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추정을 했을 때 요 맨 끝 값이 바로 7.4라고 했으니까 P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죠? 네, 그래서 그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알파를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P만 나오면 이제 너무 간단하죠? 생각해보세요. 이게 알파래요, 알파. 봐봐. 여기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얘와 얘의 차이는 요거 2번 뺀 거지? 그래서 굳이 P 안 구해도 만약에 P 구하는 게 아니라 요거 알파를 구하라고 한다면 얘에서 요 값, 즉 7.4에서 1.96 곱하기 10분의 2를 몇 번? 2번 빼도 되죠. 됐습니까? P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한 번 더한 거고 얘는 한 번 뺀 거니까 P에다가 요 전체 값에다가 이거 2번 빼면은 내가 원하는 알파 값도 나오죠. 그죠? 그래서 지금 말이야 굉장히 어렵고 뭐 표준 편차, 뭐 표본 평균의 평균 막 이런 거 별거 나오지만 실제로 문제 푸는 건 기계적으로 풀게 돼요. 그래서 한번 조금만 더 해봅시다. 두세 문제만 더 해볼 거예요. 자, 7번 한번 볼게요. 7번 한번 보십시다. 7번 보시면 자, 어느 회사 직원들의 하루 여가 활동은 모평균이 M이고요. 모표준 편차가 10인 정기 분포를 따른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표시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이 회사 직원 중 N명을 이미 추출합니다. 추출하여 신뢰도가 9.5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또 나와 있죠. 지금 신뢰 상수는 K는 1.96이에요. 그래서 두 개밖에 안 써요. 1.96 아니면 뭐 보통 이것도 산수 쉽게 줄 것 같으면 왼쪽 보시면 2처럼 2 이렇게도 나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했더니만 지금 구간이 어떻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됐죠? 자, 그러면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는데 보세요. 우리는 그 표본 평균은 그냥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표본의 크기 요거 물어봤어요. 그런데 보시면 잘 보세요. 얘네들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은 P값 나오죠. 그죠? 표본 평균의 평균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걸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요거 두 개를 더하시면요. 00에다가 46, 8, 4 이렇게 되나?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나누기 2를 하시면요. 요게 42가 나오죠. 즉 얘라는 것은 42에다가 3.92가 더해진 값이거든요. 그죠? 요 값은 우리 그리고 이거 뭔지 알아요? K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라는 걸 알고 있죠.
지금 신뢰도가 1.96이니까 요게 1.96에다가 표준 편차는 여기 10이라고 나왔고, 그러면 요 값이 3.92라는 거를 바탕으로 n값 구할 수도 있겠죠. 됐죠, 그쵸? 요 계산하시면 별로 어렵게 안 나옵니다, 그죠? 뭐 2 나오고 해가지고 요거 나오려면 뭐 25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뭐 아주 깊이 있게 설명은 나중에 다시 드릴 건데요. 일단 문제 풀게만 할 겁니다. 또 해보겠습니다. 네, 12번 다시 봐주세요. 12번.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음료수 한 병에 들어있는 칼슘 함유량은 모평균이 m이고 노표준 편차가 이렇게 얼마인 정기 분포를 따라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몇 개를 추출했냐면 16병을 추출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측정한 결과 표준평균이 몇이에요? 12.34래요. 그죠? 12.34. 여러분들 그러니까 식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K 루트 n분의 이렇게 되고 플러스 K 루트 n분의 막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생산한 95로 추정한 게 지금 11.36 이렇게 나왔대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실내 상수는 1.96이고요. 그래서 K는 1.96에다가 K는 1.96 거의 마무리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얘가 몇 나왔다고 그랬냐면 11.36이잖아. 그치? 그럼 요 값에서 우리가 K값 알죠? 그죠? N값 알죠? 그럼 뭐 나와요? 값만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차이만 구해내도 얘는 아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요 값을 여기다 더해도 일단 요 값도 알 수 있고, 이게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A라고 하거든요. A는 바로 구할 수 있죠. 그죠? 얘네들의 차이를 여기다 한번 더하면 되고, 그죠? 그리고 값만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죠? K 나와 있고 N 나와 있기 때문에 값만도 더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수능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고 있는지의 정도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해봤고요. 하나만 더 해보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 푸는 이건 두 번에 나눠서 할 거예요. 왜냐면 조금 해보다가 또 해야 되니까. 지금 몇 번 할 거냐면 5번 한번 볼게요. 5번 한번 봐주세요. 출력했어? 아직 안 했어? 했어요. 접선해 봤는데 풀었어? 왜? 시간이 없었어. 자, 5번 보죠. 4. 모집단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보건 추출하여 그 평균을 구하였더니 뭐래요? 알파였나요? 그쵸? 알파라고 나온 거예요? 그죠? 이 표본 평균, 모평균, 신뢰 구간, 신뢰 구간을 구하였더니 이렇게 나왔대요. 자, 그래서 해보니까 이렇게 추정이 되었다. 됐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 가운데 즉 19-1이고 얘는 19 플러스 1이라고 일단 알 수 있죠. 그래서 평균을 구했던 알파는 그러니까 19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요 1이라는 값이 뭐였냐면 K 곱하기 루트 n분의 반방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표준 편차 나와 있죠. 여기 4에다가 여기 문제 좋은데 여기 실내 상수는 지금 몇이라고 나와 있어요? 2라고 나와 있죠. 아래쪽에 보시면 2라고 나와 있죠. 단 이렇게 여기에 실내 상수가 나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요게 1이 되어야 하니까 n값 알 수 있죠. 그쵸? 이렇게 해서 n값을 구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형태로 우리가 뭔지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상 이걸 막 깊이 들어가다 보면 정규분포도 그렇고 너무 복잡해지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정도만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 제가 앞에서부터 문제 좀 불러드릴 테니 그거 좀 체크 좀 해주시고 푸는 문제는 뭐 5문제 내외가 될 거니까 일단 그거부터 한번 해보시죠. 자, 일단 제가 처음에 했던 1번 아까 하셨죠? 1번 그리고 2번 4번 그리고 5번 좀 전에 했죠? 5번
그리고 6번 7번 네. 그러고 네, 그 다음에 제가 풀어드린 문제만 검토하시고 요거 오늘 이거 두 번에 나눠서 하는데 나머지는 한번 네, 일단 제가 체킹되는 문제만 일단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연지는 그거 뭐지? 접선의 방정식 이거랑 접선의 방정식 풀어. 그렇죠?